과연 왕건은 어떻게 혼란스러운 후삼국 시대를 평정하고 고려를 건국할 수 있었을까요? 때는 9세기 말 신라의 국력이 쇠퇴하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각지에서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 중앙정부의 통제는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죠. 견훤은 완산주를 중심으로 후백제를 세우고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군계는 기원에 휘해 있다가 세력을 키워 스스로 왕을 칭하며 후고 구려를 건국했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왕건은 송악의 호족 왕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건의 아버지 왕융은 해상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습니다. 왕건은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리더십과 용맹함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왕건은 군계에 휘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군계의 신임을 얻고 빠르게 승진을 거듭했죠. 특히 수군을 이끌고 나주를 점령한 것은 매우 중요한 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군계는 점차 폭군으로 변모하며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미륵을 자처하며 독단적인 행동을 일삼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등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인과 아들까지 의심하여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죠. 결국 홍유, 배형영, 신순겸, 복지겸 등은 왕건을 찾아가 새로운 왕이 되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고민 끝에 왕건은 백성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군계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918년 왕건은 국호를 고려로 바꾸고 송악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고려는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며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억울한 백성을 풀어주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죠. 왕건은 후백제와의 전쟁을 이어가면서도 신라를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하자 왕건은 그를 극진히 예우하며 신라 백성들을 받아들였습니다. 936년 왕건은 견훤을 몰아내고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후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포용 정책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왕건은 훈유 10조를 통해 후대 왕들에게 국가 운영에 지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불교를 장려하고 과거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왕건의 노력 덕분에 고려는 이후 470여 년 동안 한반도를 통치하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건에게도 숨겨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통일 과정에서 수많은 호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야 했죠. 그의 부인은 무려 29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왕건은 나주 호족의 딸 오씨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왕건이 군계에 휘해 있을 때부터 그의 곁을 지키며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왕건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그를 도왔으며 그의 정치적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왕건은 그녀를 매우 아끼고 신뢰하여 그녀의 아들 왕무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다른 호족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결국 왕건은 여러 부인들의 아들 중에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왕무를 제쳐두고 다른 부인의 아들인 왕요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심합니다. 왕건의 갑작스러운 결정은 왕무와 오씨 부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왕건은 죽음을 앞두고 오씨 부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왕무는 과연 왕요에게 순순히 왕위를 넘겨주었을까요? 왕건의 마지막 유언과 왕위 계승을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